많은 분들이 채널 앞에 모여주셨네요. 아이디 올해는 취직한다님, 네, 반갑습니다. 그래도 취업 님도 오셨네요. 아, 중장년 싹쓸이님, 예, 여전히 싹쓸이 하고 계신가요? 예, 오늘도 면접 봤어님, 예, 모두 반갑습니다. 니마와라 취업연구소에서는 공무원, 공공기관 입사 지원을 위한 나라 일대 채용 공고를 분석하여 자기소개서와 직무수행 계획서 작성을 위한 강의를 포기하지 않고 쭉 올리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좋아요, 구독이 강의를 만드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예, 강의를 시작하기 전에 조금씩만 좋아요, 구독 한번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항공철도조사위원회 전문 임기제 공무원 지원에 대한 자기소개서와 직무수행 계획서 강의 중 일부 순서입니다. 혹시라도 바쁘셔서 강의 영상을 후루룩 보시거나 아니면 후다닥 감기로 점프하신다면 첫사랑과 헤어진 이후에 최대의 후회를 하시게 될 것입니다. 아, 나는 모쏠인데요 하시는 분은 네, 이해합니다. 그냥 마음대로 하세요. 자기소개서 직무수행 계획서 작성을 위해 우선 모집 공고를 분석하고 그것을 토대로 자기소개서 직무수행 계획서 작성에 적용하는 방법과 예시가 순차적으로 나와 있기 때문에 처음부터 끝까지 빠짐없이 달려보시는 것이 합격을 위한 피가 되고 살이 되는 조언이 될 것입니다. 자, 그럼 시작해 볼까요? 지금 강의하는 저희 소개는 우측 상단 영상을 확인해 주시길 바랍니다. 강의를 진행한 사람의 프로필도 중요하겠죠? 우선 모집 분야를 살펴보면 응시 분야, 채용 인원, 임용 기간, 임용 예정 기관 등이 나와 있습니다. 이번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는 3개 응시 분야에서 각각 한 명씩, 볼랑 한 명씩 채용하고 있습니다. 예, 작네요. 좀 넉넉하게 채용하면 좋을 것을. 자, 3가지 응시 분야 중 항공사고 조사관 직무기술서입니다. 모집 공고에 명시된 직무기술서는 참고서와 같은 것입니다. 해설집 또는 심지어는 정답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중요합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지원자들은 그냥 대충 훅 훑어보고 넘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관과하는 경우가 많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력서 자기소개서 직무수행 계획서를 작성하려고 하니 막막하거나 엉뚱하게 적는 것이 태반입니다. 여러분, 밥을 짓기 위해서도 쌀을 씻고 뜸도 들이고 해야 되죠. 그런 이치와 같습니다. 그래서 먼저 직무기술서를 철저히 분석하고 난 뒤에 강의 뒤편에 말씀드릴 경력 분석 기술서를 먼저 작성한 후 이력서와 자기소개서, 직무수행 계획서를 적어야 합니다. 이것이 자기소개서나 직무수행 계획서를 잘 작성하는 비결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직무기술서를 꼼꼼히 살펴야 합니다. 그래서 자신이 직무기술서에 명시되어 있는 어떤 것과 부합되는지, 어떤 것과는 부합되지 않는지를 파악해서 부합되는 것을 중점적으로 자기소개서, 직무수행 계획서에 녹아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가 잘할 수 있는 것들을 우선순위를 정하고 난 다음에 그 우선순위에서 제일 앞선 것들 이야기를 앞선 업무를 중심으로 적어 나가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네,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 알아두셔야 될 게 직무기술서에 있는 직무기술서에 있는 주요 업무나 필요 역량, 필요 지식, 응시자 요건, 우대상, 가점 등 이런 것들이 명시되어 있는데 이런 것들을 모두 여러분이 만족시킬 필요는 없습니다. 물론 응시자 요건은 만족시켜야 되겠죠.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가 너무 여기서 만족한 것이 적지 않을까 하고 실망할 필요는 없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응시자격 요건은 반드시 만족시켜야 하고 나머지 부분들은 있으면 좋고 없으면 어쩔 수 없는 부분입니다. 그렇게 해서 무조건 떨어진다고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예. 왜? 어떻게 이제 그거를 자기가 잘하는 부분을 중심으로 자기소개서나 직무수행계획서를 잘 적는 게 관건이니까요. 그리고 여기 직무기술서에 나와 있는 이런 항목들을 전부 다 갖춘 지원자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용기를 가지시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 직무기술서를 분석하고 그것을 바탕으로 경력분석기술서를 적고 경력분석기술서를 적고 그 부분에 대해서 뒤에 다시 말씀드린다고 했죠. 그런 걸 적고 난 다음에 그것을 바탕으로 본인이 가장 잘할 수 있는 우선순위 직무를 분류한 것, 그 직무를 중점적으로 적으면 됩니다. 주요 업무부터 한번 볼까요? 크게 세 가지네요. 항공사고조사 및 조사보고서 작성, 해외사고조사 사례 연구 및 항공사고 인적 오류 방지 방안 연구, 안전공고 발행, 항공사고조사 업무 개선 및 사고 예방 활동 등 이렇게 세 가지가 나와 있는데요. 한마디로 보고서 작성해서 그리고 그걸 바탕으로 사례 연구하고 그리고 결과적으로 업무도 개선하면서 사고를 예방하자 이런 것들 키워드로 딱 정리하면 되겠네요. 주요 업무를. 전문 인기제 공무원 채용이므로 여기 주요 업무에 보시면 직접적인 여기 주요 업무에 명시되어 있는 것과 본인의 경력이 직접적인 연관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합격률이 높습니다. 일반 인기제 공무원 경우에는 유사 경험이라고 하여 한 50%만 비슷하면 됩니다. 예를 들면은 일식 주방장, 주방장, 셰프랄까요? 이런 걸 주방장을 뽑는데 나는 한식 경험밖에 없다. 그래서 일반 인기제 같은 경우에는 한식 경험 있는 분들도 같은 요리란 큰 테마 안에서는 조리하든지 아니면 재료 다듬는지 이런 것들은 공통 과정도 있을 거니까 일반 인기제 같은 경우는 이런 분들 지원해도 됩니다. 그렇게 아마 자기 여건이 명시되어 있을 거예요. 근데 전문 인기제 같은 경우에는 반드시 일식 분야에 본인도 경험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어느 식당이나 식당 규모는 상관없죠. 이게 전문 인기제와 일반 인기제 차이점입니다. 근데 또 그렇다 손 치더라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근무한 장소는 괜찮습니다. 예를 들면 꼭 공공기관이 아니더라도 일반 민간기관, 민간기업에서 본인이 이런 경험을 갖고 있다 그러면 그건 직접적인 경험이 될 수 있는 거죠. 충분히 괜찮습니다. 그 다음에 필요 역량입니다. 공통 역량을 보면 즉 정성적 역량인데요. 공무원으로서의 공직윤리, 공직의식, 고객장 마인드, 즉 공복의식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여기 공복의식은 아시죠? 배고파할 때 느끼는 그런 의식이 아니죠. 농담 한마디 했습니다. 저기 졸고 계신 분도 있고 해서 다시 한번 정신 바짝 차리고 한번 들으시면 작성하시는 데 도움이 되니까 자, 그러면 이런 것들을 작성하기 위해서는 공통역량 이런 정성적인 부분을 작성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것을 실천한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성공 사례, 실천해서 성공을 거둔 사례에 대해서 미리 정리해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것은 면접 대비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자기소개서에는 분량을 감안하여 정확하게 명시되어 있지 않다면 세 개의 이런 정성적 역량 중에 본인이 가장 자신 있는 것, 사례가 있는 성공 사례 있는 것 하나를 골라서 적는 것이 좋습니다. 전문 인기제 공무원 지원이기 때문에 지원 분야의 지식과 경험도 요구하고 있습니다. 필요 역량이 그런 파트도 나와 있죠. 그 다음에 필요 지식이라고 또 어떤 것이 필요하다고 명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항공정비 보시면 반복해서 나옵니다. 그만큼 중요하다는 얘기죠. 여기서는 항공사고 조사관 분야이므로 항공장비 분야의 전문적인 지식과 실제 경험을 요구합니다.
그래서 반드시 그것과 관련된 그런 직무를 수행했을 때 얻은 성공 사례, 그리고 그 성공 사례를 통해서 내가 어떤 지식과 기술을 확보했고,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강점이 뭐다. 이런 강점은 지금 모집 공고에 나와 있는 주요 업무, 아까 세 가지 있었죠. 직무기술서에 나와 있는 주요 업무 세 가지 중에 어떤 직무 수행할 때 유용할 것이다. 이런 것들을 자기소개에서 직무수행 계획서에 기술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마지막으로 필요 지식에 관한 것입니다. 항공사고조사관임을 감안하여 항공 관련 각종 법률, 당연하겠죠. 그런 부분의 지식과 앞서 말씀드린 항공정비 분야, 전기전자계기죠. 이번에 충분한 경험과 지식을 요구합니다. 그래서 관련 지식을 충분히 갖추고 있음을 역시 자기소개서와 직무수행계획서에 반드시 반영해야 합니다. 직무기술서 두 번째 파트입니다. 여기에는 응시 자격 요건과 우대 요건 또는 가점 등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가산 요건이라고 되어 있네요. 여기는. 자격 요건에는 자격증에 대한 구체적인 명시가 나와 있습니다. 전기 분야에서 그 자격증을 활용한 경력이 3년 이상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아니면 학위 취득 후 6년 이상의 관련 분야의 직접 경력 혹은 학위 없이 9년 이상의 경력 등이 있어야 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런 숫자로 된 정량적 조건은 조금이라도 단 하루라도 충족시키지 않으면 자격 미달로 지원이 불가능하며, 그리고 이런 경력들은 반드시 상세 업무가 나와 있는 경력 증명서로 입증해야 됩니다. 당연히 제출서를 요구할 겁니다. 제가 며칠 전에 상담한 분 중에 2년 이상의 자격 요건을 요한다, 관련 분야 경력을 요구한다 되어 있는데 본인이 1년 9개월인데 지원하면 안 되냐고 상담 끝에 마지막으로 질문하시더라고요. 1시간을 실컷 상담해 드렸는데 정말 교훈이 빠졌는데요. 2년인데 1년 9개월 될까요? 절대 안 됩니다. 그래서 그런 거예요. 그분은 아마 직무 기술서 그리고 공고 안에 있는 다른 파트 이런 것들에 대해 자격요건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를 안 하고 대충 보니까 그런 일이 생기는 거예요. 자, 우대 요건으로는 역시 관련 실무 경력이 많을수록 우대하면, 많으면 많을수록 높다. 운송용 조종사, 항공교통 관제사, 운항관리사 등의 자격증 개수도 역시 다 있어. 많으면 많을수록, 맞나요? 한자는 한번 써봤는데 다 있어.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는 겁니다. 영어는 또 more the better. 발음 괜찮나요? 또 적고 계시는 분이 제가 느껴져가지고 한번 얘기해봤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런 점들도, 무대 요건에 관계된 부분도 어디에 자기소개서, 직무수행계획서, 일기장이 아니고 자기소개서와 직무수행계획서에 반드시 어필해야 돼요. 가산 요건으로는 한국사 능력 검정 상급 이상의 소유자. 자, 시험 방법은 1차 서류 전형, 2차 면접 시험입니다. 필기 시험은 없습니다. 우선 서류 전형에 한번 눈여겨봐야 될 게 이겁니다. 자격 요건이 워낙 까다롭기 때문에 응시 인원이 3명 이하, 보통 3배수, 5배수, 최소 3배수를 뽑는데 3명 이하로 지원 안 할 수도 있어요. 우리가 1명 뽑는데 3명 이하로 지원 안 한다. 그럼 어떻게 하느냐? 일반직 같은 경우에는 재공고를 내는 경우도 많아요. 근데 여기는 보면은 전문이죠. 전문 임기제 공무원이다 보니까 아까 자격요건 되게 까다로웠죠, 그죠? 그래서 지원자가 많이 없을 수도 있다는 걸 감안해서 3명 이하는 소극적 전형이라고 칭하여 3명 이하로 선정과 합격자를 하겠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한마디로 정리하면 1명 지원하면, 근데 그 사람이 모든 조건이 만족시키는 면접관이 마음에 들어요. 그러면 그 1명이라도 불러서 면접 보겠다, 이런 뜻입니다. 자, 면접 시험에서는
면접 시 평가 요소에 해당되는 부분이 나와 있습니다. 이 파란색 박스 안에 있는 거. 예. 이런 것들은 아마 모든 공공기관의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면접 시 평가 요소의 템플릿, 예. 정형화된 틀 같은 겁니다. 첫 번째는 공무원의 정신 자세이네요. 이 부분에 대한 답변 및 혹시 모를 추가 질문에 대비해서 성공 사례를 미리 준비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면 공무원의 정신 자세가 무엇이라고 생각하느냐라고 질문 받았는데, 예, 이런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짧게 단답을 이야기하고, 그러고 난 다음에 면접관이 추가적으로 그것을 실제한 사례를 말해보라 하면 쫙 말해볼 수 있어야 됩니다. 이 사례를 갑자기 생각한다고 떠오르지 않습니다. 공공기관의 채용 근거 기준이라고 하죠는 NCS 기반이라고 많이들 합니다. 그렇죠? 그 NCS 기반은 한마디로 말하면 사례, 즉 성공 사례로 또는 뭐 어떤 항목이든 실패 사례도 되겠죠. 어떤 사례로 본인이 이야기한 걸 입증하는 이런 것입니다. 이런 사례는 면접장에서 갑자기 물었을 때 준비 안 하면 답변이 안 나옵니다. 미리 준비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전문 지식과 응용 능력은, 예, 두 번째 보면 전문 지식과 그 응용 능력이라 나와 있죠. 그거는 자기소개서나 직무수행계획서 안에서 그런 부분들이 반드시 적어야 되고 적게끔 또 작성 요령이 나와 있어 적어야 되니까. 그래서 그 안에서 대답합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을 보면 그렇게 적어놓고 면접 때 이런 질문이 나오고, 즉 자기소개나 직무수행계획서 본인이 적은 것에 대해 다시 확인차 묻는 건데, 그리고 또 추가 질문 더 깊게 하기 위해서 다른 것들을 대답해버린단 말이에요. 그 있는 내용을 말고. 이렇게 되면 면접관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아, 자기소개서 직무수행계획서 본인이 안 적었구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대필이죠. 워낙 공공기관의 자기소개서나 직무수행계획서 작성이 어렵다 보니까 많이들 컨설팅을 의뢰하시는데 시간이 없고 귀찮다고 해서 그냥 단순 대필을 맡기는 분이 너무 많아요. 저희 니마마나 점용고사에서는 단순 대필은 하지 않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경우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주의해야 됩니다. 설사 그 안에 있는 내용을, 단순 대필 같은 경우에는 그 안에 있는 내용으로 방금 질문을 이제 자기소개서나 직무수행계획서 관계된 거 안에서 답변을 했다 손 치더라도 어떤 더 깊숙한 추가 질문이 나오면은 답변 못하는 경우가 허다해요. 왜? 본인의 고민으로 만들어진 내용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답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추가 질문을 꼭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런 것들 분별해내기 위해서. 그래서 단순 대필 맡기는 거는 지양해야 됩니다. 이런 면접 시 평가 요소를 고려한 준비도 역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 출발은 직무기술서를 분석해서 자기소개서, 직무수행계획서를 적기 전에 미리 정리해두고 그것을 바탕으로 경력 분석 기술서라는 양식을 이용해서 적어두는 것이, 정리해두는 것이 효율적입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뒷부분에 다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접수 방법 및 마감일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8월 20일까지 마감이며 접수 방식은 방문 혹은 등기입니다. 주의하세요. 대리 접수 안 됩니다. 자, 그럼 모집 공고를 분석하고 특히 직무기술서 중심으로 나의 경력과 역량에 부합되는 점도 파악했습니다. 그럼 이것을 바탕으로 모집 공고에 나와 있는 주요 업무를 나에게 맞도록 우선순위로 재정립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직무 분석이라고 합니다. 직무 분석에 대해서는 다음 슬라이드에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결론적으로 자기소개서, 직무수행계획서의 작성 순서는
경력 분석 기술서를 먼저 작성하고, 이 경력 분석 기술서는 응시원서에 가끔씩 나오는 경력 기술서와는 다른 것입니다. 이거는 제가 만든 양식으로 여러분들의 자기소개서, 직무수행계획서, 심지어 이력서를 적기 전에 사전 분석 자료입니다. 자기 자신의 경험, 노하우, 성공 사례 이런 것들을 축약해 가지고 적을 수 있도록 만든 양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 자기소개서, 그 다음에 직무수행 방향 양식들을 작성해서 그것을 바탕으로 최종으로 응시원서에다가 작성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자소서, 직무수행계획서 작성 순서입니다. 자, 그럼 위의 단계에 대해서 하나하나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왜 경력 분석 기술서가 필요한지를 설명드리면, 보통 자기소개서, 직무수행계획서 등의 입사 지원 서류를 작성하실 때 사전에 자신의 경력에 대한 정리 없이 바로 작성하시는 경향이 많습니다. 그러니 당연히 생각이 정리가 잘 되지 않고 작성하면서 생각하려고 하니 작성하기가 힘들거나 엉뚱하게 작성하게 됩니다. 실제로 한 분야에 10년 넘게 근무한 분들에게 본인의 장점이 무엇이냐라는 질문에 성실하게, 책임감 있게 등등등 이런 하나만한 얘기로 대답한 경우가 허다합니다. 그것은 그분의 역량이 없어서라기보다는 자기소개서, 직무수행계획서 등 입사지원 서류 적기 전에 사전 준비 작업이 되어 있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운동뿐만 아니라 우리가 모든 운동을 할 때도 사전 준비 운동이라는 걸 하시죠. 워밍업이라 그러는데, 여기 입사 지원 서류를 적을 때도 반드시 워밍업이 필요하고, 그 워밍업에 해당되는 것이 이 경력 분석 기술서 작성입니다. 그럼 경력 분석 기술서의 용도를 중심으로 좀 더 구체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경력을 모집 공고에 맞춤형으로 생각을 정리하는 용도입니다. 두 번째는 모집 공고를 통한 나의 직무수행 우선순위를 정합니다. 셋째, 모집 공고의 주요 업무와 나의 상세 업무, 내 경력의 주요 업무 밑에 있는 상세 업무와 매칭시킵니다. 앞서 자기소개서, 직무수행계획서 작성 순서에서 언급해드린 직무 분석과 경력 분석 기술서 작성이 왜 중요한지는 우측 상단의 직무수행계획서 작성 3탄의 일부를 꼭 시청 바랍니다. 네 번째는 성공 사례 적기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프로그램 활용법과 함께 다음 슬라이드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여기서는 경력 분석 기술서의 용도에 대해서 설명드리고 있기 때문에 이 성공 사례도 경력 분석 기술서에 적어야 되고, 그것을 적기 위해서 경력 분석 기술서가 필요하다, 이 정도만 일단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왜 성공 사례가 중요한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나의 강점을 정리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성공사를 정리하다 보면 자연히 이 주요 업무 밑에 속한 상세 업무에서 나의 강점이 무엇인지 정리가 됩니다. 왜냐하면 성공 사례란 것은 그 사례의 주제는 주요 업무가 아니고 주요 업무 밑에 있는 상세 업무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상세 업무를 통한 성공 사례고 그 성공 사례를 통해서 내가 얻은 강점이 무엇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원자의 업무상 강점에 대해서 구체적이면서도 분별력 있게 기술할 수 있게 됩니다. 그 다음으로는 강점에 대한 근거 제시가 됩니다. 내가 이런 강점이 있다라고 말만 해놓으면 진정성이 떨어집니다. 또는 그것을 입증할 만한 근거를 반드시 제시해야 하는데요. 면접 때 면접관이 확인할 수도 있겠죠. 당신 강점이 그렇다면 그것에 대한 활용 사례를 이야기해 보세요. 심지어는 근거가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볼 수도 있겠죠. 그럴 때 바로 이 성공 사례를 대답하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모든 공공기관의 채용심사 기준인 NCS 기반에 부합됩니다. NCS 기반의 채용이란 한마디로 사례적기입니다. 경험 사례적기. 성공 사례 적는 법과 예시는 다음 슬라이드에서 소개하겠습니다. 자, 그럼 성공 사례 적는 법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성공 사례를 적기 위해서는 그냥 막 적는 것이 아니라 틀이 필요한데요. 그 틀을 저는 프로그램이라고 부릅니다. 니마마라 지원연구소에서 컨설팅을 의뢰하시면 자기소개서와 직무수행 계획서 작성을 위한 주제별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제공합니다. 물론 그것에 대한 활용법도 설명드리고요. 여기서는 성공 사례 적는 프로그램 중 가장 간단한 것, 흔히 말하는 스타 원칙에 입각하여 만들어 놨습니다. 스타 원칙이라 하면 상황, 과제, 행동, 결과 이런 논리적 구조로서 사례를 적는 것을 말합니다. 지원 직무 및 작성 분량에 따라 더 구체적이고 다양해질 수도 있습니다. 이 성공 사례 작성을 위한 프로그램은 문장들로 이루어져 있고 지원자가 작성해야 할 부분은 땡땡으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땡땡 부분만 지원자가 작성하시면 됩니다. 나머지는 면접관에게 가장 빠르고 정확하게 어필되기 위해서 틀을 잡아 놓은 것이니 건드려서는 안 됩니다. 최초 작성 시에는 오른쪽에는 이 프로그램의 활용법입니다. 이 프로그램 활용법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은 우측 상단에 직무수행계획서 컨설팅 3탄의 2부를 꼭 시청 바랍니다. 저희 니마마라 시험연구소에서는 맞춤형 컨설팅으로 작성을 도와드리겠습니다. 자기소개서, 직무수행계획서 작성을 도와드리겠습니다. 부산지방고용노동청 운전직구급 2부도 기대해주세요.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니마마라 시험연구소에서는 맞춤형 컨설팅으로 작성을 도와드리겠습니다. 자기소개서, 직무수행계획서 작성을 도와드리겠습니다.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 전문인기제 공무원 2부도 기대해주세요.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